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서재욱 회장이 성적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이 98점, 준호 95점.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2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 펼쳐진 두 장의 성적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출신 과외 선생님 7명이 포기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기적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모든 것은 석 달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재욱 회장은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3대 건설사 중 하나를 이끄는 그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10여 명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남구 초등학교 담임이었죠. 잠깐만요. 회장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준혁이와 준호가 오늘도 수업 중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숙제는 백지고요. 이번 시험은 준혁이 22점, 준호 19점입니다. 이번 주만 4번째였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재욱에게는 10살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준혁과 준호. 재벌가 후계자였지만 공부하는 담을 쌓았죠. 매번 20점대였고 숙제는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외였습니다. 회장은 명문대 출신들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생이었죠. 못 가르치겠습니다.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합니다. 사흘 만에 그만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똑같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10년 경력이었습니다. 30분 만에 나갔죠. 이런 아이들은 처음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더 큰 수치를 겪었습니다. 재벌 골프 모임이었죠. 라운딩 후 클럽하우스에 모였습니다. 위스키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경쟁사 회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 회장님, 자제분들은 어떻습니까? 서재욱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럭저럭입니다. 경쟁사 회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성적이 20점대라며. 하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이쪽을 봤죠. 서재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업은 잘하시는데 자식 교육은 어려우신가 보죠. 돈이 많아도 머리는 못 사니까요. 모두가 서재욱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았죠. 서재욱은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죠. 며칠 후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회사 이미지 우려가 있습니다. 서재욱이 날카롭게 봤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자녀 성적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였죠. 후계자가 공부를 못한다는 소문, 회사 능력까지 의심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욱은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위스키 잔이 책상 위에 있었죠. 창밖은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평생 쌓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일까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자식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수십억을 써도 성적은 안 올랐죠. 명문대생들도 포기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는 타격받고 동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팀이었죠. 회장님, 가정부 채용건인데요. 면접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하세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가정부 채용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정수미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3세 그녀는 전남 시골에서 올라온 지 석 달째였죠. 손에 든 낡은 가방,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수민아, 투석비 독촉이 또 왔다.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병원에서 쫓겨난대. 미안하다.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재벌 저택을 향해 걸었죠. 거대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이 일만 붙으면 엄마 투석비를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면접실에서 인사팀 직원이 이력서를 받습니다. 나이가 23,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직원은 회의적이었지만 급하던 차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출근하세요. 수미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살릴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현관, 화려한 샹들리에, 모든 게 압도적이었죠.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죠? 따라오세요. 집안을 설명했습니다. 1층은 거실, 2층은 침실들이었죠. 이 집은 까다로워요. 2층 조심하세요. 도련님들 건드리지 말고 청소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녁 8시, 2층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떡해. 수미는 문틈으로 봤습니다. 쌍둥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준호가 울고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공책은 온통 지우개 자국뿐이었습니다. 초등 4학년 분수 문제였죠. 수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쉬웠던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정부였습니다. 함부로 나서면 안 됐죠. 수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복도 청소를 계속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 못하겠어. 연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는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도련님들, 괜찮으세요?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부터 청소하는 수민이에요. 수민은 들어가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이 문제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나가 수학할 줄 알아. 조금은요. 수민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피자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판을 4조각으로 자르면 한 조각은 4분의 1이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4분의 2요. 맞아요. 이제 이 분수들을 더하려면요. 수민의 설명은 쉬웠습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풀어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이제 혼자 풀어볼래요? 준혁이 연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풀었죠. 답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준호도 자기 문제를 풀었습니다. 누나, 나도 풀었어. 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푼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제가 청소 중이거든요. 알았어, 누나. 고마워. 수미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날 밤, 준혁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오늘 처음으로 문제 풀었어. 나도. 신기하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가 수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2층으로 올라오자 방문이 활짝 열렸죠. 누나, 어제 그 방법으로 다른 문제도 풀었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도 공책을 펼쳐 보였죠. 누나, 오늘도 알려줄 수 있어? 수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를 해야 해서요. 혹시 들키면 큰일 나요. 준호가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제발요. 준혁도 매달렸습니다. 청소하는 동안만이라도요. 수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럼 조금씩만. 하지만 절대 비밀이에요. 와, 약속해. 쌍둥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청소 시간 중 20분씩 수민은 두 아이를 가르쳤죠. 수민의 교육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설명했죠. 이건 장난감 나누기랑 똑같아요. 가게에서 사탕 사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수민의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했습니다. 눈높이에 정확히 맞았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혼자서 문제 5개를 풀어냈습니다. 누나, 나 혼자 다 풀었어. 준혁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준호도 자기 공책을 보였죠. 나도. 하나도 안 틀렸어. 수민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쌍둥이가 학교 숙제를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준혁아, 이거 내가 푼 거 맞니? 네, 선생님. 오답이 하나도 없는데. 준혁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서준혁이가 숙제를 다 해왔대요. 정답률이 100%래요. 무슨 일이지? 수업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난을 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죠.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반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쟤네 요즘 왜 저래? 공부 열심히 하잖아. 하지만 아무도 비밀을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조용히 진행됐죠. 김 여사만 살짝 눈치챘습니다. 수민아, 너 혹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수학 단원 평가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긴장하며 시험지를 받았죠. 하지만 수민이 알려준 방법을 떠올리며 차분히 풀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쌍둥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 나 다 풀었어. 준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나도. 준혁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죠. 준혁이 78점, 준호 72점이었습니다. 평소 2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70점대가 나온 것이죠. 선생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적표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이건 대체. 선생님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재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이번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회장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또 20점대입니까? 아닙니다. 준혁이가 78점, 준호가 72점입니다. 뭐라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78점이요? 준혁이가.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받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죠. 78점, 72점.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2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선생님 7명이 포기했던 아이들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날 저녁 회장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쌍둥이를 불렀죠.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쌍둥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서재욱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너희, 이번 시험 어떻게 본 거냐? 쌍둥이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솔직하게 말해. 부정행위 한 거 아니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빠. 그럼 갑자기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올랐냐?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쌍둥이가 움찔했죠. 그동안 7명의 선생님이 너희를 가르쳤다.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어. 하지만 다들 포기했지. 그런 너희가 갑자기 70점대를 받는다고. 회장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혁이 동생을 감싸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수민 누나한테 배웠어요.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정수민, 그게 누구냐? 준호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청소하는 누나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저녁마다 조금씩 알려줬어요. 누나 설명은 진짜 쉬워요. 회장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청소부가 자기 아들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청소부가 감히 우리 애들을 가르쳐?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쌍둥이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주제도 모르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수민이라는 직원 당장 여기로. 10분 후 수민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당신이 우리 애들 가르쳤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허락도 없이. 수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죠. 당신 주제에 재벌집 애들을 가르쳐. 회장의 말이 수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짐 싸세요. 당장 나가.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너희는 방에 들어가 있어. 회장이 쌍둥이를 쏘아봤습니다. 준호는 이미 울고 있었죠. 수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지하 숙소로 내려간 수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개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주제를 몰랐어요. 수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층에서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이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아빠, 문 열어줘. 누나 못 가게 해줘. 회장은 서재에서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죠. 준호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나 떠나면 우리도 학교 안 가. 준혁도 소리쳤습니다. 우리 누나만 알아들을 수 있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어려웠는데 누나만 쉽게 알려줬어. 회장은 서재 안에서 아이들 소리를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흔들리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울다 지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재벌 회장인 자신이 해결 못한 문제를 23 청소부가 해결했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 청소부가 무슨 방법을 썼길래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밤 11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수민 신상정보 모두 보내. 지금 당장. 30분 후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전남 장성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전국 과학경시대회 금상, 수학, 과학, 영어 모든 과목 만점.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죠. 의과대학 전액 장학생 합격. 회장은 모니터 앞에서 굳어졌습니다. 의대 전액 장학생. 그 정도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인재였죠.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담임 소결란이 나타났습니다. 한수민 학생은 본교 역사상 최고 인재입니다. 서울명문의대 전액 장학생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상 진학 포기했습니다. 회장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부친 사망, 모친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 가족 생계 위에 대학 대신 취업 선택.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장은 파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대생이 자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걸렸죠. 그래도 경력이 없잖아. 새벽 2시까지 잠 못 잤습니다. 결국 결정했죠. 일단 만나보자. 다음 날 아침 작은 응접실로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은 짐 싼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얼굴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당신 의대생이었다고요?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포기했습니까? 수민은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3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투석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큰딸이니까요. 당연히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족 위에 꿈을 포기했다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죠. 실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 교육을 맡기기엔 경력이.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몰랐습니다. 수민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지윤 선생님 오셨습니다. 회장이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죠.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수민과 스쳐 지나가며 박지윤이 힐끗 봤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죠. 실례하겠습니다. 수민이 나갔습니다. 박지윤은 회장 앞에 앉았죠. 서재욱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윤은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제 이력서 보셨을 겁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수석입니다. 재벌가 자녀 20명 지도했고요. 문제아 전문입니다. 회장이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까다로운데. 박지윤이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복도에서 수민과 박지윤이 마주쳤습니다. 박지윤이 먼저 말했죠. 당신이 아까 그 가정부. 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지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정부가 뭘 안다고 애들 가르쳐요. 이제 전문가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수미는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걸어갔죠. 그날 오후 회장은 박지윤과 계약했습니다. 일주일만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윤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수미는 지하 숙소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했죠. 엄마 투석비는 어떻게 하지?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지윤의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쌍둥이는 새 선생님을 보며 실망했죠. 수민 누나는 어디 갔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지윤이 차갑게 대답했죠. 이제 내가 선생님이에요. 집중하세요. 박지윤은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죠. 이건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논리적 사고는 가역성 개념을 통해 준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박지윤이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중을 안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육학 용어들이 쏟아졌죠. 쌍둥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박지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울면 뭐가 해결돼요? 다시 보세요. 준혁이 동생을 감싸며 화가 났습니다. 수업 30분 만에 분위기는 최악이 됐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다시 숙제를 못 해왔습니다. 왜 안 했어요? 박지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렇게 쉬운 걸. 박지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다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습니다. 숙제도 백지로 제출했죠. 담임이 다시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박지윤을 불러 물었죠. 왜 성적이 다시 떨어진 겁니까? 박지윤은 변명했습니다. 이전 가정부가 엉터리로 가르쳐서 기초가 망가졌어요. 잘못된 버릇이 몸에 배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한 달은 더 필요합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었죠. 쌍둥이는 시험을 보며 막막했습니다. 수민이 알려준 방법을 떠올려봤지만 박지윤 방식과 섞여 혼란스러웠죠. 결국 제대로 못 풀고 제출했습니다.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준혁 45점, 준호 38점. 다시 원래대로 떨어졌죠. 박지윤은 당황했지만 또 변명했습니다. 기초를 다시 잡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회장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지윤의 수업 중이었죠. 준호가 문제를 못 풀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준호가 연필을 던졌습니다. 박지윤이 화를 냈죠. 버릇없게.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민 누나 아니면 안 해. 뭐라고? 박지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우리 공부 안 할 거야. 복도에 서 있던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쌍둥이가 아버지를 보고 울부짖었죠. 아빠, 수민 누나 다시 불러줘. 누나 아니면 우리 못해. 박지윤이 당황하며 나왔습니다. 회장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박지윤은 황당해하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몇 주를 돌이켜봤죠. 명문대 출신 박지윤. 화려한 스펙과 경력. 하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력 없는 가정부 수민. 하지만 아이들은 70점대를 받았죠. 화려한 스펙과 진심 어린 마음. 아이들이 원하는 선생님과 부모가 원하는 선생님.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민 씨 연락처 찾아줘. 다시 모셔와. 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이제 진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미는 고시원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다른 가정부 일을 구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수민 씨, 서재욱 회장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다. 수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1시간 후 회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수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다시 말했죠.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1시간 후 수미는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책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수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회장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스펙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민은 눈물을 참았죠.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정식으로 개인 교사로 고용하겠습니다. 급여는 지금의 5배입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복학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모두요. 수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투석비와 가족빚도 모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수민이 긴장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주말에만 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회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지윤이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박지윤이 당황했습니다.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맞지 않아요. 박지윤은 황당해하며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죠. 가정부한테 밀리다니. 그날 오후 수미는 쌍둥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죠. 누나. 쌍둥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수민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누나 다시 왔어. 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안 떠나요. 수민이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진짜야? 준혁이 확인했습니다. 진짜예요. 이제 매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와, 쌍둥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수민의 정식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옷을 입었죠. 첫 주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쌍둥이는 숙제를 스스로 해왔습니다. 수업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누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맞아? 맞아요. 잘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있었죠. 쌍둥이는 자신감 있게 시험을 봤습니다. 수민이 알려준 방법으로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나왔습니다. 담임이 성적표를 보고 또 놀랐죠. 준혁이 98점, 준호 95점. 담임은 급히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학교 전체가 소문이 났습니다. 서준혁 쟤네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모범생 됐어. 재벌 모임에서 경쟁사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 회장님, 자제분들 비결이 뭡니까? 서재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의대 3학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재벌 저택에 와서 쌍둥이를 가르쳤죠. 쌍둥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성적은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민을 기다렸죠. 누나, 이번 주에 배운 거 있어. 준혁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누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 준호도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민이 의대 첫 수업에 가는 날이었죠. 쌍둥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누나 잠깐만요. 준혁이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버스에서 읽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민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죠.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이 글씨였습니다. 수민 누나에게.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누나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누나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수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들은 다 어렵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왔어요. 누나는 쉽게 알려줬어요. 피자랑 사탕으로 설명해줬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요. 수미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다 누나 덕분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준혁, 준호 올림. 수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꿈을 꿀 수 있구나. 수미는 중얼거렸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의대 5학년이 됐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죠. 쌍둥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서재욱 회장이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 씨, 제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교육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졸업 후에 이사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1년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수민이 연단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쌍둥이와 회장이 앉아 있었죠. 진짜 교육은 스펙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수민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가장 크게 박수를 쳤죠. 연설이 끝나고 쌍둥이가 수민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최고였어. 준혁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수민에게 악수를 청했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배운 건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수민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년 전 쌍둥이가 준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수민은 편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미래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죠. 진짜 가치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진심에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죠. 때로는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진 않았나요? 학벌, 경력, 외모.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